자, 21대 대선 선거 결과 예측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남아있는 시간이 오늘이 D-4일 21대 대선 선거 결과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오늘자가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자면 28일자가 되겠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21대 대선 선거 결과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관련 근거 자료입니다. 근거 자료는 공표 전 마지막 여론조사를 시행했던 자료 중에서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떤 자료를 고를 것이냐? 계속 꾸준히 조사를 시행했던 조사기관 중에서 제가 그래도 꾸준히 이런 자료를 보면서 일관성이 좀 있다, 조사에 일관성이 좀 있다라고 하는 조사를 꼽았습니다. 너무 많이 꼽으면 또 예측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3개를 꼽았습니다. 리얼미터, 갤럽조사연구소, 여론조사꽃, 요 3개를 꼽았는데요. 요 3개 기관 중에서 그러면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이 뭐냐? 각 여론조사의 기관별 공표 마지막 조사의 결과치가 있습니다. 결과치가 이제 공표가 됐는데 그 결과치가 이제 보도가 되고 나면 24시간 이후에 우리가 데이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 결과를 가지고 결과치를 보정한 겁니다. 이게 지금 유튜브 방송하고 있는 이 채널, 그러니까 소돌이 네트워크 채널의 결과치들을 지금 보정한 방송을 했습니다. 그 리얼미터 거하고 갤럽 조사연구소 거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꽃 거를 3개를 보정을 하면서 그 해설 겸 결과치를 보정한 결과, 추정치죠. 말하자면 보정 추정치가 되겠죠. 보정 추정치를 각 방송마다 할 때마다 제가 그걸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거기에는 이제 없음 모르겠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없음 모르겠음을 처리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0%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각 기관별 D-7일 현재 선거 결과를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D-6일 이후에 사전투표율을 감안해야 됩니다. 오늘이 지금 사전투표가 지금 진행 중인데 조금 예전보다 사전투표율이 좀 높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첫날 같은 경우에 사전투표율이 좀 높더라고요. 투표율을 감안해야 되는 것이고, 사전투표율이 높다면 이게 사전투표의 진보, 민주당 지지, 이재명 지지하는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보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차 TV 토론 후의 평가가, 왜냐하면 3차 TV 토론 하기 전에, 그러니까 27일까지 조사고 28일날 3차 TV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 3차 TV 토론 후에 세평이 지금 가만히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좀 들어갈 겁니다. 일부에서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제가 보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더 할 것인지 말 것인가가 또 이후에 결정이 나겠죠. 그게 여파가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면 3차 TV 토론 후에 이준석 후보에 대한 소위 세대 간 갈라치기, 남녀 갈라치기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막말, 무슨 젓가락이니 뭐니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도 이제 욕을 먹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준석에 대한 환상이 1차 TV 토론 이후에 나타났던 환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사라지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도 이게 꾸준히 되면 조금 더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더 많이 빠질 텐데, 제가 감안한 거는 한 1% 정도 하락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정치에는 감안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3차 TV 노래의 평가 세평이 감안돼야 된다. 나머지는 또 사회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제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무당도 아니고 신을 모시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죠. 일단 그러면 본격적으로 결과 예측
에 관한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각 여론조사기관 세 군데죠. 리얼미터, 갤럽조사, 갤럽조사연구소, 그 다음에 여론조사꽃의 그 조사기관이 5월 26일, 27일간 양일간에 조사됐던 여론조사의 개요를 한번 보면, 리얼미터는 이제 자동응답조사로 이루어졌고, 103명을 조사로 이루어졌습니다. 표본 추출은 대부분 다 공이 성별, 연령, 그 다음에 권역대별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례 할당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무작위 추출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건데, 리얼미터가 ARS이기 때문에 응답률이 10.1이죠. 예전에는 뭐 응답률이 좀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높아졌네요. 그 다음에 한국갤럽에서는 전화 인터뷰 조사를 했습니다. 1000명, 1003명이니까 응답률은 19.9%가 여론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럼 여론조사 꽃은 이제 조사기간은 똑같고, 전화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2000명 조사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응답률은 이제 21.9%로 한국갤럽하고 여론조사꽃이 좀 비슷합니다. 다음에 결과치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말했던 결과 예측 조사 개요도 마찬가지고, 결과치도 중앙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결과치가 리얼미터는 이재명 49.2%, 김문수 36.8%, 이준석 10%, 기타 후보가 권영국, 한교안 정도겠죠. 이렇게 해서 1.3%가 나와서 없음 모르겠음이 2.4%다. 그럼 현재 2.4%면 없음 모르겠음이 아주 적게 조사가 됐는데, ARS에서가 더 응답들이 더 많다. 없음 모르겠음이 좀 없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한국갤럽 같은 경우에는 46%, 37%, 11%, 기타 후보가 없게 나오고, 그 다음 없음 모르겠음이 5%로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꽃은 50.3%, 32.7%, 그 다음에 9.4%, 1.3%.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50.3%, 김문수 후보가 32.7%, 이준석 후보가 9.4%, 기타 후보가 1.3%다. 그리고 없음 모르겠음이 6.7%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보정을 했습니다. 보정을 했을 때 원래 결과치는 이렇게 49.2, 36.8, 이준석 10.3이었는데, 이게 보정을 한 결과 김문수 후보는 2.7%를 리얼미터에서 2.7%가 지금 내려가는. 왜 그러냐면 이 리얼미터와 갤럽 조사가 이 보수층의 유권자, 그러니까 응답자가 더 아주 많이 추출이 돼서 이 부분에서 차지하는 각 후보별 지지율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요 보정치를 한 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같은 경우에 말하자면 보수층이 너무 과표집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지금 좀 떨어지는데, 단일화하면서 이제 이슈를 좀 붙이려고 그랬는데 단일화가 실패하면서 언론에서도 이재명 당선을 이제 기정사실화 해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투표율이 좀 떨어질 거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표를 만들고 싶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선거가 다가올수록 내가 투표할 사람이 당선되기를 바라면서 당선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떨어질 거 뻔히 알면서 투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래서 투표율이 좀 떨어질 거라는 것, 그 보수의 투표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 세 번째로는 첫날 사전투표율이 전국 최고로 높았다. 사전투표를 할 사람들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 높기 때문에 나타났기 때문에 보정치. 그리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뭡니까 그 3차 토론 후에 세평 부분을 앞에서 말했습니다만은 한 1% 정도를 좀 감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그래서 49.2%였던 이재명 후보는 57%로, 그 다음에 36.8%였던 김문수 후보는 30%로, 그 다음에 10.3%였던 이준석 후보는 7%로, 기타 후보는 2%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전체적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이 권영국 후보가 TV 토론에서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출을 되면 1%는 넘을 것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2% 다 합쳐서 황교안이나 뭐 나머지 부분들은 워낙에 존재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2%는 안 되더라도 그냥 2% 미만이지만 2%로 잡은 겁니다. 했을 때 이 과도하게 이 뭡니까 이 김문수하고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떨어지게 보이지만 여기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 인천 경기 지역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이 서울보다도 인천 경기가 이재명 후보가 지금 떨어지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감안하고 다른 것들을 감안했을 때 리얼미터 조사는 57대 30대 7 정도로 이제 보정이 됐고요. 없음 모르겠음은 4%입니다. 갤럽 조사는 46대 37대 11이었는데 이재명은 8% 오르게,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5%를 하락하고 이준석 후보는 4%가 하락됐습니다. 아까 이유는 이준석 후보가 4% 내려가는 이유는 아까 그 보정 그 뭡니까 설명을 다 드린 부분입니다. 같이 리얼미터하고 한국갤럽이 비슷한 이유입니다. 비슷한 이유인데 이 한국갤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경기 지역 인천 경기 지역하고 대구 경북의 지지율을 조금 더 감안해서 여기 8% 이재명은 8%를 올린 거고요. 왜냐하면 대구 경북이 24% 이재명 24%로 나타났거든요. 그게 이 20대 대선 때 지지율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많이 이 대선 전국이 그 계엄 내란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걸 내란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측면도 없지 않아서 적어도 김문수 후보에게 이렇게 주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면 그분들이 이제 사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그 투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투표를 한 사람들이 투표치에 따른 이 득표율을 지금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갤럽에서는 조금 더 많은 8%를 더 상승해서 예측을 했고요. 54, 32, 7%라고 해서 없음 모르겠음을 이제 5%로 예측을 한 거고요. 여론조사 꽃은 가장 보수와 진보에 대한 표본 구성이 지금 가장 합리적으로 이제 맞았다고 보여지긴 하나 마찬가지로 다른 부분에서 그리고 대구 경북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근접치에 가까워졌다. 그리고 인천 경기도 마찬가지다. 그런 부분에서 다른 리얼미터나 갤럽보다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조금 덜 높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조금 하락했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2.7%가 하락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지율, 투표율이, 보수의 투표율이 내려간다는 것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조금 2.7%가 하락하게 조사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9.4%였는데
예측 결과 보정치를 해서 이제 2.4%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결과치는 이 평균치, 결과치는 이제 그 보정치에서 없음 모르겠음을 처리한 겁니다. 이거 모르게 제로로 만드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걸 제로로 만드는 방법은 일단 50%를 그 이재명 후보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5대 3.5대 1.5 비율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게 어느 것을 주기가 어려우니까 5대 3.5대 1.5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나눈 결과, 이재명 리얼미터에서 59%, 김문수 31.5%, 이준석 7.5%, 기타 후보 2%, 기타 후보는 일괄 다 2%를 적용한 거고요. 한국갤럽에서는 56.5%, 김문수 33%, 이준석 7.5%가 나온 거죠. 여론조사 꽃이 58%, 32%, 8% 이렇게 해서 전체 평균했을 때 57.8%, 32.16%, 7.67%가 D-6일 정도에서 이제 D-6일 또는 5일에서, 왜냐하면 그 3차 TV 토론까지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사전투표율, 첫날 사전투표율까지가 이제 반영된 김대호 리서치 플러스 소장의 보정치를 처리한, 그리고 없음 모르겠음까지 처리한 평균치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가장 최선의 선거 예측치라고 보여집니다. 마치겠습니다.